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매매들 잘 하셨는지요? 다음 주 시장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정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봉 연속으로 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볼린저 밴드가 세 개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항상 상한선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 볼린저 밴드 나올 거는 상한선이 꺾이는 자리. 상한선이 꺾이는 건 5일선 뭐 위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밑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상한선이 꺾였다 그러면 중심선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상한선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정고점 부근까지 반등을 주니까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중요한 건 다우건 나스닥이건 S&P건 전부 20과 60이 데드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21선을 갖다가 캔들이 60일로 올라가는 건 그런 것보다는 전고점 왔으니까 저항은 당연한 거고, 이제 5일선 밑 5와 20이 골드 났으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당연한 순서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거냐. 다음 중요한 거는 21선을 60일선을 위로 올려놓고 오는 게, 내려오더라도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종목 수가 몇 개 없어요. 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다우 그러면 더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적은 지수예요. 가장 적은 종목 수. 그 다음에 나스닥. 제일 많은 게 S&P 500이죠. 500이라는 게, 그러니까 500개 종목을 500개 종 다우랑 나스닥 합쳐서 500개 종목을 갖다가 평균으로 잡고선 만든 지수기 때문에 S&P가 제일 중요하겠지, 어떻게 보면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보시면 똑같아요.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5일선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 여기도 중요한 거는 21선을 60일로 올려놔야 된다. 그죠? 자, 중국 시장 보면 요거는 기술적으로 좀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 뭐 수강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들어서, 20과 60이 골드 났어요.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안 내려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20과 60 사이에서 5일선 쌍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외바닥 올려놓고 다음 캔들 5일선 안착, 외바닥 나왔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내려가지만 종가상 올려놓는 매수 타점은 여기, 매수 구간은 이날의 종가와 외바닥의 저점, 여기가 전부 매수 구간.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이런 건 있어. 1차적으로 20일과 5일이 대등하면서 외바닥을 만들 때 얘 반등 자체가 10일 중심에 걸리는 놈이 있고요, 20일 전후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 올라오면 쌍바닥 만들면 보통 21일로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중심선에 걸려서 10일이나 중심선에 걸렸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 쌍바닥 만들고 올라온 애들은 20일 터치나 또는 20일 근처 가거나 또는 20일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흘러내리는 애들이 많은데, 패턴상 요때 내려오더라도 전저점, 또 외바닥의 저점, 여기를 깨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진짜 시작이다. 그 시간은 20일이 60m로 내려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좋은 모습이다. 쌍바닥 만들었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라. 근데 상한선 내려오는 요 자리에서 상한선 맞고 5일선이 깨져서 끝났죠. 근데 하한선 올라오고 수축 들어오니까 하한선 5일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진짜로 위로 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었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전부 우리 시장 기준이 아니라 미국 시장 기준이야. 그러니까 미국 버블이 터진다, 그것 또한 미국 시장 기준이야. 그죠? 미국이 터져야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그지? 미국이 온과 동시에 그런 건데, 제가 계속 예전부터 설명드렸지만 테이퍼링,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다. 금리 인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 미국과 우리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요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데 이제 그 때가 오고 있죠. 요거 한 가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이제 11월 달 되면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도 했고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11월 FOMC가 11월 초에 있어요. 11월 초에 있는데 요때 좀 조심해야겠지. 파월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 미국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월 말이잖아. 월 말에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놔라. 그리고 FOMC 자체가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월 초의 움직임 방향성을 보면서 현금을 더 투입해서 윗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현금 요번 달에 만든 걸 갖고 그대로 홀딩하면서 시장이 내려가는 거를 즐겼다가 바닥에서 돌리려고 할 때 다시 주식으로 바꾸는 전략. 이게 핵심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서 미국과 우리가 다른 길로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갈지 어떨지. 지금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사실은 보세요. 다우 같은 경우도 다우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다우 같은 경우 보시면요, 좀 크게 놓고 볼게요. 고점 부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고점 신고가 또 내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봐. 거래소 보면 어때요? 이미 고점 찍고 이만큼 내려왔어. 60과 240이 자연스럽게 데드크로스가 난다 그랬어요. 이 데드크로스가 날 때 얼마나 내려올지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미국과 우리 시장은 이미 그건 뭐예요?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죠. 그게 왜 신흥국가 미국과는 다르다. 그죠? 미국은 또 MMT를 갖고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거는 무제한 돈풀기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열어놔야 돼. 꼭 다르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하지만 아직 미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나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장 대비는. 자, 말 그대로 240을 이탈했으니까 240까지 반등 준다. 꼭 240이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은 한번 지켜보시면, 자, 5일선이 20일 밑에서 외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중심선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어. 그 다음엔요,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5일선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5일선 못 올라갔죠? 5일 전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내일도 5일선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그죠? 5일선을 이탈했으니까 5일선까지 반등 나오는 것도 맞고, 5와20이 고유가 안 나는 상태에서 5일선이 꺾여 내려온다. 캔들은 그 밑에서 논다. 전저점, 지난 영상에서도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전저점을 지켜주고 20일 위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제는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확률적으로 사라진 거니까 이제 뭐야, 둘 중에 하나죠. 내려오는 건 맞는데 전저점을 지켜주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거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면서 N자락이 될 거냐, 요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갔다 해요. 이제는 50대 50. 50대 50. 전저점을 지켜주고 쌍바닥 주고 21일로 올라올 확률이 50. 전저점을 깨트리고 내려갈 확률이 50.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야, 늦은 거 아니냐? 5일선 위에서 빨리 현금 아니 올라갈 때마다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차고 한 거는 유효한 거고, 월 말이니까 또 현금 만들어 놓자 한 것도 유효했어. 좀 끝났냐? 안 끝났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쌍바닥 만들고 20일 위로 올라갔어.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 21일 위로 올라가서 60 있는 데까지 갔다고 쳐요. 가더라도
가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5일선 쌍바닥 쪽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돼? 60 맞고 60 전후 있는 데까지 계속 갔다가 120이 됐던 60이 됐던 뭐 이게 반등을 줬다가 어떻게 돼? 죽으면서 전저점이 그 다음에 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건 확률이 무진장 높아. 이건 무진장 높아요. 그죠? 이건 더 여기서 쌍바닥 만드는 거하고 20일 밑에서 쌍바닥 만들어서 요 위로 올라가는 거 다음 순서는요. 가더라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제 60까지 갔어도 그런데 다시 5일선 이렇게 올라가요. 내일 뭐 더 빠질지 이게 반등은 5일선 위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가더라도 요 고점 이전에 외바닥 만들었던 요 고점 이게 추세 전환 자리잖아. 쌍바닥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여기를 넘지 못하고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 저점 밑으로 이렇게 깨지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60과 240의 데드크로스는 예견된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변동성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또는 정고점에서 맞고 밀리든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60일이나 120까지 반등을 주든 전부 뭐예요? 올라갈 때는 또 현금 비중 늘린다. 월 말이니까 당연히 또 늘린다. 다음 주 그러니까 25일부터 월요일이죠. 내일이네. 25일부터는 또 기술주를 필두로 해갖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직 살아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 시장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위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러나 월 말 이번 달 10월 달이 끝난 다음엔 11월 초에 2일날 3일날 해갖고 FOMC 있잖아요. 요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얘네가 어떤 기조를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요. 시장 빠질 수 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때 빠지면 아까 기술적으로 얘기했듯이 요거를 넘지 못하고 빠지든 이걸 넘어갔다 빠지든 어찌됐건 전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지금은 훨씬 더 높다예요.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월 말에는 11월이 되기 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 올라가는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요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럼 시장은 견조하게 윗방향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는 더 크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을 깨지 않을 정도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근데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 왜? 11월 초에 있는 FOMC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계속 준비하면서 기다리던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 이 얘기가 왜 봐봐. 안 좋은 얘기로 막 나오면서 여기 깼다가 이렇게 반등 준 건 뭐예요?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잖아. 실적이잖아. 좋은 실적.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거 봐.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이러면서 뭐가 또 하락의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엔요.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쁜 게 아니었어. 금융적으로만 문제가 됐어.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막 갖다 붙였다. 헝다 문제? 이거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쟤들이 조정을 보이기 위해서 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을 해. 헝다 문제가 나와도 조정의 빌미이기 때문에 반응은 해요. 근데 이놈이 핵심은 아니야. 진짜 백의 핵심은요. 돈을 회수할 때예요. 회수는 금리 인상이에요. 그거 전까지는 내려올 때마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죠.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쵸?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그걸로 내려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디폴트가 되니 부도가 나니 신용등급이 하락되니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것도 빌미일 뿐이었잖아요. 조용했잖아. 올라오는 동안 실적 발표하면서 막 올라오는 동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뺄 때는 꼭 이런 얘기가 나와. 왜?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죠. 시장이 빠졌어. 이거 왜 빠졌는지 찾아서 보고서를 써야 돼. 올라갔어. 왜 올라갔는지 찾아서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걸 보고 그 보고서를 보고 개인들이 또, 이래서 빠졌으니까 더 빠질 수 있어. 이래서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 한참 뒤인 거지. 시장은 이미 다른 이유로 막 움직이고, 빠져야 될 자리에 대해서 빠지는 거고, 올라가야 될 자리가 되니까 올라가는 것 뿐인데,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늦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는 판단을 하면 시장을. 자, 어찌됐건 뭐다. 올라갈 때마다 조심하고 11월 달에는 한번 큰 변동이 방향성이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11월 달에 딱 FOMC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 이 밑으로 훅 빠질지 이제 확 치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10월 달 말에 현금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10월 초에 윗방향으로 잡는다. 월봉의 시초가 11월 첫째 날 시초가 대비 위로 가잖아요. 그럼 이 위로 가는 거예요. 양봉이면 음봉이면 시초가 대비 미친 거잖아요. 11월 달 훅 하고 전저점 깨면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럼 월초 며칠만 딱 보고서는 내가 뭐 예측하고 할 것도 없어. 상대패가 뭔지 보고선 내가 주식을 사든 현금을 계속 들고 있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예측해서 그 맞지도 않는 예측 맨날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아시겠죠? 우리 시장은요. 여기서 푹 밀렸을 때 똑같은 거 또 할게. 그 다음 순서는 지금 당장 다음 주는 요거 5일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요거점을 넘을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 가더라도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게 전략이야, 다음 주는요.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다시 내려올 건데, 내려왔을 때 전저점을 지키냐,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이거는 11월 달 초에 월봉의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보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내려온 다음에는, 만약에 내려왔어. 내려온 다음에는,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사야 돼요. 왜? 내려온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60과 240이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캔들은 이 밑에 61선 밑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61선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올라갈 때는 뭐야? 61선이니까 60일 동안 한 달에 20일 거래라고 봤을 때 몇 개월이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얘는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악에 훅 밀린다고 치더라도, 전저점을 깨면서 밀린다고 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올라가야 돼.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겁먹을 거 없는 거죠. 지금 장기를 두자면은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양쪽을 다 열어두고 위로 갈 경우에 내려갈 경우에 보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대응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제가 어떻게 나올 거야 선제를 날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동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소죠. 자, 20과 60이 여기서 데드 났죠. 데드 크로스 날 때가 이게 1파야. 1파 2하락이. 그 다음에 반등을 줬죠. 20일 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면 쌍바닥 주고 요거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동이라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냥 쌍바닥이지. 근데 여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저점이 깨져버렸죠. 깨지면 이게 뭐야? 이제 파동이 시작돼. 이게 1파. 20과 60이 대등할 때 이게 1파. 반등 줬던 게 이게 뭐예요? 2파. 그 다음에 이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온 게 3파. 1, 2, 3이 되겠죠. 여기서 1, 2, 내려온 게 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4파.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5파가 되겠네? 5파가 될 거 아니에요. 응. 쌍바닥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도 이고점을 못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죽으면 특히 여기를 못 넘고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못 넘고 이렇게 죽어서 이 저점이 깨지면 이게 5파. 이게 5파. 그죠? 5파가 저점에서는 반등 나올 때 세게 나온다. 응. 세게 들어 올린다. 그거까지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훅 밀린다.
세게 온대. 60과 240이 되더라도 240 전후 있는 데까지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대. 심지어는 더 세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 그럼 내려오면요. 겁먹지 말고 해야겠죠. 뭘 살지만 걱정해두면 되지. 만약에 전저점 끼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50대 50의 확률이라 그랬고, 내려오게 되면, 그거 뭐 다음 주에도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내려오게 되면, 뭘 살지만, 어려우면 시장 사면 돼요. 요즘에는 뭐 시장에 ETF라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대응할 게 많으니까, 시장을 사면 되고, 종목들도 마찬가지. 시장과 똑같이 생긴 애들 사면 되겠지. 2차 전지가 좀 주춤하죠. 잘 가다가 여기서 무슨 악재 같지 않은 악재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갖다 붙여준 2차 전지주들을 갖다 전기차주들을 갖다가 조정을 볼 수 있는 빌미가 됐던 거지.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가 왔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다. 그죠? 근데 계속 얘기하자면 2차 전지가 쉴 때는 뭐가 움직일 거다. 2차 전지가 가는 동안 쉬었던 게 있어요. 반도체. 그죠? 2차 전지가 쉴 때는 반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 그 반도체 중에서도 DDR5나,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또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또는, 아몰레이드, 이쪽 섹터들을 보시면, 근데 한마디로는 소부장,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겠지만 얘네보다는 수익률적으로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지금 지수는 안 좋아도 계속해서 테마성을, 테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라고 봐야겠죠. 테마 또는 메타버스, 그지? 이런 식의 또는 콘텐츠, 게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죠? 지금은 그 다음 순서는 반도체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수소나 또는요, 자율주행, 이쪽에 자동차 관련한, 이쪽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또 순환매가, 기존에 갔던 것들은 좀 쉬고요. 가지 않았던 것들이 또 올라오는 이런 순환매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금리 인상 얘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금융주를 필두로 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나올 수 있고, 또 11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주 안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끝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백신 여건. 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백신 여건은 뭘 기반으로? 뭘 기반으로 해요? 블록체인.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 관련주들. 그리고 NFT, 요즘에 또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전부 블록체인. 토큰. 그제? 요걸로 돌 거고. 그리고 계속 도는 게 또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코인 쪽에, 비트코인, ETF 상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블록체인 관련주, 그 다음에 핀테크, 이쪽 섹터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그 핵심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 백신 여건. 이게 나중에는 모든 정보가 저 안에 다 들어간다. 지금 말이 좋아 백신 여건이지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고 요거 하나로 모든 전 세계인의 쉽게 말해서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 나쁘게 사용하면, 좋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 없고 요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다 프리패스. 나의 모든 정보가 다 프리패스. 이것만 들고 다니면 지갑도 되고 카드도 되고요. 신분증도 되고 뭐든 다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행 못 가. 이거 안 만들면. 이걸 만들려면 일단 백신부터 맞아.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모든 이런 사태들이, 좀 안 좋게 보자 그러면 사태들이 벌어진 거가 되는 거죠. 사태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위해서, 근데 저는 이걸 위해서 벌어졌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나쁘다, 어쩌다, 얘기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걸 투자를 할까? 즉, 방법은 없어. 이제는.
사람은 일자리를 점점 잃을 거고, 사람은 뭘 해야 돼? 투자해야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NFT. 이제는 뭐야? 토큰. 토큰도 결국 투자예요. 모든 게 상장을 시킬 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상장시킬 수 있고, 그지? 아니면 내 회사는 당연히 상장할 수 있겠네. 아니면은, 심지어 내 목소리도 상장시킬 수 있고요. 대신에 여러 사람이 내 목소리에 대한 지분을 갖는 거겠지. 그죠? 예를 들자면. 지금 그래서 미술품. 하나의 미술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미술품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미술품에 대한 지분은 내가 가질 수 있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내 집을 갖고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상장시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여기서 살면서 50% 이상 내 주주잖아.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50%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대출 받는 효과를 누리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은 점점 바꿔져 가고 있다. 모든 게 투자가 돼. 모든 게 투자가 가능해. TV 보면 요즘에 뭐 저작권, 내가 만든 곡도 아니지만 그 저작권의 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작권료가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매달. 그 노래가 많이 들리고 불리고 팔릴수록. 그치? 응.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상장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어떤 것들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이건 차건 뭐건. 내 차도 상장시키면 돼요. 평가를 받아서 값어치를. 그러면은 내가 타고 다니지만 근데 일반 차, 뭐 예를 든 거야. 일반 차는 안 되겠지만 공유하는 거야. 모든 걸.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투자를 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든 뭐든 좀 할 줄 아는 게 좋겠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우리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쪽에 투자에 대한 공부, 뭐 주식은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전략 다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 전략은 정고점 넘지 못하던 넘던 올라갈 때마다 11월이 넘어가기 전에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린다. 현재도 뭐예요? 왜 그래? 지금 봐봐. 요거 이제 또 반등 나오니까 이제 간이 많이 또 아니라니까. 봐봐요. 가능성은, 확률은 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아니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 보시면요. 수축 중이요. 중심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 또는 볼린저 밴드 하나선 올라온다. 근데 다음 달 되면요. 다음에 캔들이 생기면 얘가 이만큼 올라오네. 그러니까 막 훅 밀리더라도 그지?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훅 밀리는 확률도 50%는 되지만 뭐다?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또는요. 깨더라도 그렇게 확 깨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면서 수축 구간, 그것도 리바운딩이 빠르게 나오거나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요. 아직도 살아있어. 이 위로 그냥 다이렉트로 다음 달에 바로 치는 모습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근데 상한선이 꺾여 내려온다. 수축 들어온다. 중심선 기준으로 얘네가 모이니까 캔들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양봉 중에 첫 음봉 중입니다. 차라리 양봉 안 나오고 계속 음봉인 게 나을 수도 있다. 그죠? 왜? 양봉이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그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고점을 갖다가 종가상 뚫어 놓고 갈 거냐 말. 저는 여기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반대만 안 움직이고 같이 움직인다고 할 때는 정고점을 뚫어서 갈 가능성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열어두고 있어.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미국과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테이퍼링 시점을 기점으로 기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미국은 안 죽는다. 대신에 미국이 살아있으면 일단 확률적으로는 우리도 같이 아직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에다가 절반 정도는 확률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그 다음에 11월 달 넘어가면 내려올 건데 이 저점을 지켜줄 건지, 그죠? 21선 외바닥이 나오는겨. 그죠? 그 다음에 21선 밑으로 이 저점 깨면서 5파동을 만들 건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고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알지 우리가 예측하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과 우리 시장은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 안 했어.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미국은 MMT까지 꺼내들면서 어떻게 무제한 돈 풀기를 하겠대. 그러면 뭐야? 미국이 연준으로부터 무제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린 미국에게 또, 그러니까 미국은 빚을 갖다가 또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또는 전 세계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게끔 또 용인을 할 거고. 그러면 빚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연준이 있고요. 연준은 전주가 되지. 전주가 돼. 돈을 빌려주는 꼭대기. 그 다음에요, 미국은 사채업자가 되죠. 전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우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뭐가 돼?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국가가 되는 거지. 사채업자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의 이자로, 예를 들어서 1%의 이자로 빌려서 전주한테, 미국이 연준한테, 그 다음에 다른 데다가 2%의 이자로 빌려줘. 그러면요, 다시 돈을 회수하면 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전주한테 1% 주고 미국이 1% 먹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손해볼 게 없어. 그렇죠? 연준도 손해볼 게 없어. 전 세계 다른 신흥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은요, 뭐 이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면 다행이요. 그것도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돈을 빌릴 수 있어서 해결이 되니까. 대신에 이 구조가 되면 뭐가 돼? 피라미드 구조가 돼. 이게 지배 구조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위에 연준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연준 위에는 또 엉아들이 있잖아. 이걸 통해서 돈으로 미국이 행동대장이 하고 사채업자가 되고요. 그 사채업자를 통해서 많은 국가나 여기가 종속이 돼버려요. 돈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건지, 백신 열심히 맞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맞고, 또는 뭐 시키는 거 잘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바닥은 아닐 것 같고요. 중상위 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포지션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미니멈으로.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네. 근데 훅 빠졌을 때 그 다음 수는 괜찮다. 60과 240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60일 위로 올라가서 240 전후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수 있다. 거기까지가 그 다음 수야. 그 다음에 정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건 그 다음인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대신에 요번 주 마지막 주 올라갈 때는 마지막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대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계속 했던, 여기서도 현금 비중, 여기 받는 때 마지막 현금 비중 막 그랬잖아요. 근데도 또 안 해놨다. 그러면 내려올 때 할 말 없어. 근데 다음 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다고 현금 만들어놨는데 더 치고 갈 수도 있죠. 그 11월 달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아라. 저 밑에서 받을 준비하면 된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주식 편안하게. 아직 안 끝나. 금리가요, 미국 기준으로 금리 인상 한 번도 안 했어. 제로 금리에서 버블이 터진다? 미치지 않고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죠? 일어나지 않는다. 뭐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그죠? 경기에 따라서,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금리로, 돈의, 이자율로 어떻게 하면 돼? 경기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쵸? 그러니까 요 금리가, 경기가 어떻게 잘 올라가느냐,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따라갖고 금리 갖고 컨트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 금리야. 그죠? 제로 금리니까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몇 번 올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경기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버블이 터지는 거라고. 제로 금리에서는 버블 터지지 않는다. 미국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변수가 생겼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다른 국가, 신흥국가들 비롯한. 여기는요, 미국이 MMT를 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빠지더라도 우리도 크게는 뭐 정고점을 넘을 확률이 일단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장이 전개가 될지는 나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시장이, 세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미국은 안 망한다는 거. 이 상태면.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미국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 갭이. 그 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한국 시장 하는 사람들과 미국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장 하는 사람들은 수익률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충분히 있고, 충분히 또 수익 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훅 밀리잖아요. 훅 밀리건 아니면 여점을 지켜주던, 요번에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만든 자리가 당분간 최저점이 되겠죠. 요번에 내려갔다 올라가다 당분간 최저점이 되겠죠. 근데 올라갔다가 이 저점이 깨지면 그건 N자라고 해요. 뭐가? 240에 대한 60의 N자락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은 끝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여기가 됐던, 요번에 더 밀려서 이 저점이 됐던 매수야. 단기 저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반등은 준다 그랬죠. 3개월 동안. 그죠? 최소한. 그럼 뭐예요? 사야지.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죠. 겁먹지 말고, 믿고, 주가 움직이는 순서를 믿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안하게 하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금 수익 안 난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난주 이 반등도요, 내려오다가, 이미 하락 기조예요. 내려오다가 반등 나온 거야. 1, 2, 3, 4파 반등이에요. 그죠? 반등파잖아, 4파. 그 다음에는 이제 5파가 나오는데, 5파가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5파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갈 일이 남았는데, 마지막 여기 다 와가는데 이제 아이고 하면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매매 당해갖고 청산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그쵸? 지금부터는, 근데 만약에 지금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가면 살 준비. 현금 없는 분들은 현금 만들어라, 올라갈 때. 요번 주에. 그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10월 말, 11월 초,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확 치고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전저점을 지켜줄 거냐, 올라가더라도 전고점, 이게 60일 넘어서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거냐. 그 모습 속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 다음 순서를 또 예측을 양쪽으로 열어놓고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는 대비책을 미리 오늘 세워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
뭘 세워놨다는 거야. 씨, 뭐 떠들긴 떠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 그죠? 그거는 기술적인 거를 주가 움직이는 순서를 좀 공부하고 나면요. 되게 편안하고 간단한 거거든. 그지?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고요. 딴 거 없습니다. 올라갈 때 현금 비중 늘리자. 그게 전략이야, 다음 주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방향성 보면서 대응하자.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대응 잘 하시고, 그 다음 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